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어제 정치권을 깜짝 놀라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노무현 정권 때 국가정보원장을 지낸 김만복 씨가 지난 8월에 새누리당에 팩스로 입당 원서를 낸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인데요. 물론 직업 선택의 자유와 정당 선택의 자유가 있는 것은 당연하고요. 또 자신의 정치적 신념이 바뀔 수도 있다는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불과 한 달여 전에 노무현 정권 인사들과 함께 쓴 책이 출간됐고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12.8 재보선 때는 새정치민주연합 측 후보의 필승 결의대회에 참석해 지지 발언까지 했다는 건데요. 만약 이런 보도가 사실이라면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건지 정말 이해하기 힘든 구석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정치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합리성과 거기에 기반한 예측 가능성이라고 할 때 정말 이런 행동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착잡합니다. 우리 정치에 웃을 수 없는 희극적 단면을 보여주는 것 같아 좀 많이 씁쓸하시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CEO 금난세입니다. 꿈꾸는 젊음은 아름답고 도전하는 열정은 성공을 부릅니다. 파이팅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미래를 기록하세요. 성공을 위한 CEO 금난세 씨의 노력은 매일매일 양지 다이어리와 함께합니다. 나의 역사 속엔 언제나 양지 다이어리.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장 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가 다 잡아줍니다. 예!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철근이 부족해요. 지게차 없어요? 인력이 부족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건설자재, 장비, 인력까지 위치 정보로 쉽고 빠르게 찾아주는 건설자재 N을 다운받으세요. 등록만으로 무료 광고까지 되는 건설자재 검색 애플리케이션 건설자재 N. 제1회 대한민국 안전산업 박람회. 국민안전처와 산업통상자원부, 경기도, 킨텍스가 함께하는 안전산업 박람회에서 안전산업의 신기술을 직접 체험해보시기 바랍니다.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제1회 대한민국 안전산업 박람회. 2016년형 볼보엔 없다. 5년간 부담이 없다. 부담이 없다고? 없다. 5년 10만 킬로미터, 보증기간 연장은 물론 소모성 부품까지 서비스해주니까. 와우, 시작부터 새로운데? 볼보에게 이 정도는 새로움도 아니다. 2016년형 전차종 대상, 전시장에 문의하세요. Volvo. 신율의 출발 새아침. 앞서 말씀드린 대로 노무현 정권 하에서 국정원장을 지낸 김만복 씨가 새누리당에 지난 8월에 팩스로 입당 원서를 냈다는 사실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었죠. 이것을 두고 변절이냐 전향이냐 이런 논란이 지금 불거지고 있는데요. 한 사람이 입당이 이렇게 화제가 된 적이 있었나 정말 기억이 새롭습니다. 자, 새누리당 내에서도 환영과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재 김만복 씨의 사무실이 있고요. 출마가 거론되는 지역이 바로 부산 기장군입니다. 이곳의 현역 의원이시죠.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의 입장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하태경입니다. 예. 자, 하 의원님께서는 그 김만복 전 원장의 입당을 도둑 입당이라고 그러셨어요? 입당을 그건 이제 왜 그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전직 국정원장답게 좀 공개적이고 당당한 기자회견도 좀 하고 예. 왜 정치적인 그 신념이 바뀌었는지 예. 국민들한테 알리고 뭐 하지 않았다. 너무 좀 몰래 아무도 모르게 도둑처럼 당에 들어온 뭐 이런 모양인 것 같아서 그렇게 비판을 했는데요. 예. 근데 더 지금 그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이 이제 김만복 원장 그 정치 행태가 굉장히 이해 불가능한 그 일종의 초현실주의 정치를 보는 것 같아요. 초현실주의요. 예. 지금 이제 언론에 안 나온 게 예. 김만복 원장이 이제 제가 해운대 기장을 해요. 기장하고 해운대 일부 합쳐진 지역. 예. 김만복 원장이 이제 8월 27일 입당을 하고 새누리당 입당 원서를 내고 예. 거의 3달이 걸치기를 했어요. 이제 입당 원서 냈다는 건 최근에 알려졌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지역에 내려온 이후에 이제 출마 이야기가 많이 돌았는데 그때는 기존의 여야 정치는 안 된다 해가지고 무소속 연대를 하자는 이야기를 하고 다녔어요. 무소속 연대를. 예. 그리고 좀 있다가 이제 보궐선거가 있었단 말이에요. 10월 28일 네. 한 2주일 전에. 예. 그때는 또 최정현 시의원 후보를 지지운동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무소속 연대하자. 새누리당 입당하고 최정현 후보를 지지하고 이 일들이 8월 말부터 10월 말까지 한 2달이잖아요. 예. 2달에 걸쳐서 이런 모습들이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도저히 이거는 거의 뭐 정치적 멘탈이 이 붕괴된 정도가 아니면 이런 초현실주의 정치는 상상하기 어려운 거 아니냐. 저기 무소속 연대는 언제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입당 원서 내기 전이에요, 후예요? 지금 이제 내가 돌이켜 보니까 예. 입당 원서 낸 후에요. 한 9월 제 사무실을 3개를 냈어요. 그때가 한 9월 초중순인데. 그 사무실 3개라는 게 김만복 씨가 사무실 3개 낸 거죠, 그죠? 행정사 그렇죠. 무슨 사무실 하나 냈고, 그 다음에 김만복 민생사랑방, 민생사랑방, 그 안중근 그다음에 의사 장학회. 예. 장학회 밑에도 이제 연락처 김만복 해서 핸드폰 번호가 적혀 있어가지고. 근데 그것도 간판이 처음엔 노란색이었어요. 아, 지금도 노란색이고. 그래서 저는 노무현 대통령을 상징해서. 예. 당연히 최정현 후보로 나온다는 이런 의미를 이제 자기가 전달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예. 근데 그래서 최정현 후보로 나오시냐 하니까 또 본인은 그때 이제 무소속으로 갈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지역에서는 상당히 좀 이해 불가한 상황. 근데 뭐 이게 근데 그게 좀 그렇죠. 이게 사실은 저도 아니 뭐 사람이 자기의 생각이 바뀔 수도 있는 거고요. 또 당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도 있는 거고 직업 선택의 자유에 입각해서 국회의원 출마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이게 조금 그러네요. 그렇죠. 저도 뭐 최대한 이제 환영을 하고 제가 지역에서 예. 원로로 이렇게 모시던 분입니다. 어쨌든 여야를 떠나서 지역은 좁기 때문에 그래서 자주 식사도 하고 그래서 저한테 상의를 하고 했으면은 그러니까 제가 저희 당에 대한 좀 불만도 있어요. 뭐 이런 어떻게 보면 거물급이잖아요. 예. 거물급인데 그럼 좀 면담도 좀 하고 또 우리 당이 그 과거에 국기문란자라고 비판도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한 소명도 좀 들어보고 그래서 공식 기자회견 자리도 좀 만들어주고 이렇게 당당하게 입당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되는데 이 뭐 입당 소식이 이제 들리자마자 너무 정치적 계산이 앞서는 모습을 당이 보여준 거죠. 입당 환영한다. 새누리당 희망이 있는 거 아니겠느냐. 그리고 전향한 거 아니겠느냐. 본인은 지금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당에서는 해석만 난무한 모습이 전 이것도 좀 구태의 정치 아니냐. 좀 비판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 아니, 저희 제작진이요. 어제 이 보도가 나온 이후에 김만복 전 국정원장과 통화를 수차례 시도를 했습니다만, 사실 통화를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화를 안 받고 그렇게 돼 있어가 통화를 못 했는데 사실 김만복 전 원장의 입장을 저희가 언제든지 들어볼 수 있으면 들어보려고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할 텐데 지금 말이에요. 그 국기문란자다 뭐 이렇게 비판을 새누리당이 했던 인물이다. 이 얘기는 결국 새누리당과 송사를 벌이고 소위 말하는 기밀 유출 뭐 이런 얘기 말씀하시는 거죠? 아 그렇습니다. 기밀 유출 의혹입니다. 예예. 예, 박근혜 대통령이 당시에 온 시절에 직접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국기문란 이야기를 했고 이건 용납해서는 안 된다. 근데 이제 이런 문제는 단순히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예. 당사자의 소명을 받는 게 반드시 필요하고 또 당사자로 하여금 해명할 그럴 기회를 당이 줬어야 되죠. 그러니까 당도 너무 이제 사람을 도구화하는 게 아니냐. 정치적 계산, 정치적으로 이득이 되니까 이렇게. 그래서 당 내에서도 뭐 정치적 심의, 원칙, 지조 이런 것들은 완전히 사라진 모습이 이번에 이제 그대로 노출된 것이 아니냐. 제가 좀 하태경 의원께 여쭤보고 싶은 것이 김만복 전 원장의 입당이 그러면 새누리당한테 어떤 그 이득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환영을 노무현- 한다, 희망이 있다, 뭐 희망이 친노 있다는 흠집내기 의미다. 아니겠습니까? 예? 친노 흠집내기, 친노 흠집내기. 친노 그러니까- 흠집내기다. 예, 그러니까 친노 진영 어쨌든 노무현 대통령도 국정원장을 했고 예. 또 지역에서는 그 새정년의 배후였어요. 이제 그러니까 국회의원 선거, 그러니까 제가 출마한 국회의원 선거 때도 새정년 선대위원장을 했었고 그 전에도 아마 했을 겁니다. 그래서 또 지역에서는 또 새정년 후배들을 챙겼습니다. 그래서 이번 12.8 보궐선거 때 새정년 지지운동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지역에 있는 새정년 사람들은 지금 상당히 멘붕에 빠져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분위기 때문에 우리 당에 왔다는 걸 부각시키면 저쪽은 뭐 흠집이 크게 난다. 이런 생각만 앞서고 기본적인 정치적인 원칙, 도의, 지조 이런 부분은 아예 간과한 게 아닌가. 또 한 가지는 이게 8월에 입당 원서를 냈다고 하는데 그게 왜 어제 알려졌을까요? 그 부분도 그게, 예, 좀 사실 저는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이게 아니 새누리당에 희망이 있다는 의미다. 과거 정부에서 핵심에 있었던 사람이 새누리당을 선택한 것은 신뢰할 수 있는 정당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런 평가를 내렸다면 입당 원서를 내자마자 이게 언론에 우리 김만복 전 원장이 우리 당에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맞지 않나요? 그렇죠. 그 서울시당에서 접수했을 때 그 부분을 간과한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처음 들었던 건 일주일 내지 열흘 전에 들었어요. 이런 소문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때 그 즈음에 제가 10월 26일 날 김만복 원장이랑 통화를 오래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전혀 이런 방구도 없었고 무소속 출마를 생각했지만 접었다 해가지고 그런 말을 저한테 했기 때문에 그 새누리당 입당 소문은 이거 뜬 소문이라고 저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저께 또 한 번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그건 사실이 아닐 것이다. 정말 말도 안 된다. 그래서 당 차원에서도 당내 보고 체계나 그 당뇨들의 어떤 그 이제 업무 태도 수준 이런 것도 좀 심각한 문제점을 노출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뭐 혹시 공천 경쟁자가 더 생겨서 신경 쓰이시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정말 예. 전혀 신경 안 쓰이고요. 예. 왜요? 저는 누구라도 들어와서 경쟁할 수 있다고 보고. 예. 근데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 이번에 예. 그 저희 지역에만 해당되는 거 아닌데 10월 28일 보궐선거 때 예. 김만복 당원이 예. 일종의 그 새정년 후보를 돕고 해당 행위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론적으로 따지면 그런 해석도 그렇죠. 가능하죠. 새누리당 당원이 된 다음에 새정년 후보를 도왔기 때문에. 근데 저희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 어디든 그렇습니다. 이 선거가 있을 때 자기 당 대표를 후보를 지원하지 않고 타 후보를 지원하는 사람들이 버젓이 있습니다. 그것도 새누리당 당원 이름으로. 예. 그래서 이번에 이런 해당 행위자에 대해서 제가 그 지역 당협위원장이잖아요. 예. 제가 당협위원장이기 때문에 당협위원장 자격으로 직권 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이번 그 김만복 당원을 포함한 여러 해당 행위자 제보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적어도 당에서 어떤 정치 몰입에는 사라져야 된다. 그리고 당에서 정치적 계산만 앞서는 것이 아니라 신의 원칙, 지조 이런 부분들이 명확히 기강이 세워져야 된다. 그래서 저는 김만복 원장 입당을 계기로 새누리당의 혁신 이런 기풍을 정화하는 이런 계기로 좀 만들고 싶고요. 그래서 다음 주 정도부터 바로 조사단을 구성을 해서 조사를 하고 그리고 그 사실로 밝혀지면 거기에 상응하는 이런 징계 조치를 당에다가 요청을 할 생각입니다. 김만복 원장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다. 그래서 이런 기풍들이 저희 당협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까지 좀 확산되는 계기로 만들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다른 문제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 농어촌 선거구 감소 문제 해결을 위해서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새누리당 내부에서요. 근데 이 개헌 얘기가 왜 갑자기 나옵니까? 동의하십니까? 우리 하태경 의원은? 일단 선거구 획정하고 개헌하고 연결시키는 건 좀 무리라고 보이고요. 선거구 획정하고 별도로 이제 뭐 개헌 문제는 그 전에도 나왔지 않습니까? 나왔었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번에 양원제 이야기가 나왔는데
저는 뭐 개헌을 한다면 결국 양원제로 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통일을 바라보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럼 남북한 통일했을 때 국회는 어떤 모습일 것인가? 이건 예. 양원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통일 준비하는 차원에서 양원제 논의는 충분히 할 수 있지만 어쨌든 현재 뭐 선거구 획득 문제랑 결부시키는 것은 지금 뭐 비현실적이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이원 집정부제는요. 지금 그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근데 총선을 앞두고 이런 이야기를 할 수는 있죠. 할 수는 예. 있는데 그러면은 조금 더 책임 있게 이번에 이제 총선 공약으로 예. 뭐 저는 그러니까 총선을 앞두고 여러 가지 이후에 정치 공약 많은 논의가 있을 텐데 예. 그런 공약으로서 개헌 이야기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쨌든 선거구 획득하고 연결시키는 건 정황불입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뭐 어떻게 될지 김만복 전 원장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이었고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 제작진은 김만복 전 원장에 대해서 통화를 수차례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통화를 하지 못했는데요. 김만복 전 원장 측의 입장을 하루빨리 듣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신율의 출발새 아침 1부 순서는 여기서 줄입니다.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반도체 공학자 강대원, 예술의 경계를 뒤흔든 비디오 아티스트 백남준, 세계가 주목한 패션 디자이너 앙드레 김, 미래의 공학 박사, 미래의 예술가, 미래의 패션 디자이너. 아이들의 꿈이 커져갈수록 대한민국의 내일이 밝아집니다. 적성과 소질을 발견하고 다양한 활동으로 아이들의 꿈과 끼를 찾아주는 학교. 다르게 꿈꾸다. 이 캠페인은 우리 아이들의 소중한 꿈을 향해 함께 동행하는 경기도 교육청이 함께합니다. 환경부 YTN 라디오 공동기획 소중한 물 알고 사용합시다 퀴즈. 김장철을 앞두고 새우젓 가격이 폭등해서 주부님들 울상이시죠? 새우젓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른 이유, 서해안 지역에 오랫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 이것이 지속됐기 때문입니다. 보통은 비가 내리면서 육지의 양분이 바다로 흘러들어가는데요. 올해는 이것 때문에 양분이 부족해 새우 어획량도 대폭 줄었다고 합니다. 오랫동안 비가 내리지 않은 현상, 이것은 무엇일까요?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되는 문자 우물정 0945번으로 정답 보내주시면 매일 한 분께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새 아침 2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아이파크, 힐스테이트, 레미안, 대한민국 빅브랜드의 만남. 9,510세대 대단지, 1km 파크밴드, 100여 개의 테마공간. 강남을 바꾸다. 9,510세대 송파 헬리오시티. 문의 02-449-7440.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삼성물산이 함께합니다. 트랙스타 시작! 국민 모두 함께 하나, 둘, 셋, 넷. 21번 크게 마시고 가슴을 활짝 펴세요. 한 걸음, 두 걸음, 국민 모두 함께 걸어가요. 지금까지의 아웃도어를 넘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스타, 트랙스타. 인터넷을 누르고 검색창에 입력하고 홈페이지 하단을 전화번호 어디나? 전화번호 이건가? 복잡해! 지역번호와 114만 누르세요. 114 번호만 누르면 검색보다 쉽다 빠르다. 114. 핸드폰에선 꼭 지역번호 누르고 114. 불에 타 허물어진 낡은 벽. 그 벽을 파고드는 찬바람에 다은이의 두 볼은 언제나 파랗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런 다은이의 두 볼을 녹여준 건 좋은 이웃들의 따스한 손길이었죠. 당장이라도 무너질 듯 위태롭던 집이 튼튼한 새 집이 되었습니다. 다시 만난 다은이의 볼은 행복한 웃음으로 붉게 물들었네요.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변화, 누가 만들까요? 여러분이 좋은 이웃이 되어주세요. 후원 문의 1599-0300 굿네이버스.
인생의 동반자는 좋은 플러스가 되죠. 우리 몸에도 좋은 플러스가 있습니다. 최불암 씨는 새로 나온 인사돌 플러스로 바꿨습니다. 잇몸 속은 잡아주고요. 겉은 지켜주고 아주 효과적인 인사돌 플러스. 붓고 시리고 피나는 잇몸을 건강하게 인사돌 플러스. 새로 나온 인사돌 플러스. 잇몸에 좋은 동반자죠. 금요일 아침입니다. 그것도 7시 35분 54초 지나고 있는 금요일 아침인데요. 자, 지금 이 순간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재훈 캐스터. 네,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금요일 아침 전체적인 교통량이 조금씩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내부순환로 성산대교 쪽으로 이동하는 길 홍지문 터널 안에 고장차가 있었기 때문에 이 뒤쪽으로 기름램프부터 홍지문 터널까지 시속 20km 미만 정체가 되고 있고요. 이 구간 통과하는 데만 대략 15분 정도가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반대편 성수동 쪽으로 이동하는 데는 홍제램프부터 홍지문 터널까지 시속 30km 안팎으로 이동을 합니다. 강변북로 이용해서 일산 쪽으로 이동하는 길 성수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정체가 되고 있는데요. 올림픽대로의 경우는 잠실대교부터 동호대교, 한남대교 부근에서 서행입니다.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신일의 출발새 아침. 최근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따돌림을 당할 때면이라는 제목이 달린 학교 게시물인데요. 자신을 뒤돌아보세요.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따돌림을 당하고 있는지, 그리고 너무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거나 싸우지 마세요. 자기의 할 일을 충실히 하면서 시간이 가기를 기다리세요. 그리고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인생 자체가 따돌림 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에게 호의적인 친구를 찾아보세요. 너무 힘들 땐 부모님이나 선생님께 고민을 상담하세요. 이 6가지 방안인데요. 이 중에서 최소한도 3가지는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왕따, 따돌림, 이거는 학교뿐만이 아니라 사회적 문제이기도 하죠. 직장, 사회에서도 일어나니까요. 자, 따돌림에 대한 올바른 대처법 알아보죠.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황상민 교수 연결합니다. 황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거 6개 제가 지금 대충 말씀드렸는데, 네. 그 교수님 보실 때 이거 뭐 대처를 이렇게 하면 잘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뒷부분 3개는 어느 정도 이 대처가 되는데요. 예. 앞부분에서 나온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이런 게시물은 현재 우리 학교에서 왕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지도 잘 모르고 누가 책임 있는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마치 세월호 사건 때 구명복을 입고 객실에서 대기해 주세요 같은 이 수준의 조언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정작 왕따를 당하는 피해자 입장에서 도움이 되기보다는 피해자가 이거를 수동적으로 참고 당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더 잘 나타내고 있는 게시물이네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학교 측에서도 심각성이라든지 문제의 핵심을 제대로 못 짚고 있다, 이 말씀이신데요. 그죠? 그렇죠. 그냥 어설픈 심리적 조언을 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왕따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핵심적인 메시지가 되지 못하고 있죠. 제가 교수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시간이 가면 여기 이제 자기 할 일을 충실히 하면서 시간이 가기를 기다리세요. 시간이 가면 왕따 문제가 해결이 되나요? 안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 사실 그게 저절로 해결되기는 않아요. 사실 그렇죠? 시간이 약이라는 말로 시간도 상당히 해법은 되는데요. 아이가 그 왕따 상황에 대해서 스스로 해법을 찾아면 참 좋은데 대부분 그러기가 힘들거든요. 그거는 이제 아이가 상당히 강한 자아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이유고, 대부분의 왕따를 당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또래보다는 조금 떨어지거나 늦게 발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은 희생자의 상황이 그대로 노출되는데 그걸 참고 기다려라 하는 것은 잔인한 일이죠. 그렇죠. 근데 아까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후반기 3개, 뭐 자신에게 호의적인 친구를 찾아봐라, 너무 힘들면 부모님이나 선생님에게 상담을 해라, 이런 거는 도움이 되겠죠. 그죠? 그렇죠. 이 한 명이라도 왕따의 아이에게 관심을 보여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아이는 자기가 왕따가 아님을 느끼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왕따라고 얘기할 때 누구도 나 주위에 나의 친구가 되거나 나에게 호의를 보여주는 사람이 없다라는 그 느낌 때문인데, 그런 경우에는 사실 선생님이나 부모님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 선생님이나 또는 부모인 경우에
누군가를 왕따시키는 것은 가장 나쁜 일이다라고 해서 이 왕따라는 상황이 있다라는 것을 모든 뭐 학교 교실이라면 교실에 있는 이 거부들에게 노출을 시키고 그것을 알려줘야 돼요. 예. 왜냐하면 왕따를 모두들 시키고 있으면서 왕따 안 시킨다고 합리화하는 것이 주변에 왕따를 시키는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고 예. 또 그런 불편한 상황은 내가 잘못했어가 아니라 저 당하는 애가 당연히 그럴만하다라는 식의 자기 합리화를 많이 하는 거고 그것이 한국 사회에서도 뚜렷하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 교수님도 이 왕따 당해본 학생들 상담 좀 해보셨죠? 그렇죠. 이 학생들이 어떤 점을 제일 괴로워하던가요? 아이 스스로는 그거를 자기가 왕따를 당하고 있다는 거는 예. 뭐 놀 친구가 없다라든지 친구가 자기 애를 받아주지 않는다라는 그런 거부감을 표현하는 수준이고요. 진짜 왕따에 대한 괴로움을 보이는 것은 아이 스스로가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자기가 가지고 노는 장난감을 뭐 부순다든지 또 이 칼 같은 거 날카로운 거로 가지고 물건을 뭐 이 자르거나 또는 약간 망가뜨리는 행위들 그리고 이제 약간 발작적인 감정적인 반응을 특히 부모님한테나 자기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이런 거를 잘 보이게 되죠.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공격적인 행동들이 많이 드러나는 거 이런 것이 왕따를 겪는 아이들이 거쳐가야 되는 고통들이죠. 이게요, 왕따 현상 뭐 영국에서 연구가 있었다 그러죠. 왕따 경험한 어린이는 어른이 된 후에 비만, 뇌졸중, 심장마비 위험이 커진다. 이것뿐만이 아니고 실제로 어떤 멘탈에 문제가 생기면 사회적 비용도 커질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사실 왕따 문제를 이제 아동기 스트레스나 아동기 학대, 트라우마에 대한 이런 거로 연결을 시켜가지고 설명을 하시는 정신과 의사분들의 경우에는 왕따 문제가 성인기까지 연결이 된다 이런 주장을 하세요. 그런데 실제로는 왕따 문제는 그것이 성인기까지 연결되는 마치 질병이 아니라 어린 시절에 아이가 자기의 인간관계나 사회적인 역할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본인 스스로가 극복해야 되는 일종의 발달 과제이기도 해요. 그것을 무조건 질병이라고 생각을 하고 정신병이다. 그리고 그거는 그런 소인을 아이 자체가 가지고 있거나 또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아이가 정신병 환자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또 다른 폭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 자, 교수님 그러면은 여기 이제 일단 왕따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마지막으로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사실 올바른 대처법은 가장 먼저 왕따 상황에 대한 노출이에요. 대개 왕따가 된다는 건 아이나 뭐 심지어 어른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직장에 자기가 왕따가 된다면 그건 상당히 창피한 일이고 또 그거를 사람들한테 알리면 안 되는 그러니까 왕따만큼 이게 엄밀한 범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를 차라리 노출을 하는 것이 이 문제를 극복하거나 스스로 이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대처법이 될 수가 있어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를 왕따를 시키고 있다. 왕따시키는 당신들이 사실은 그거는 폭력을 행사하는 거다. 직접적인 폭력보다 더 나쁜 거고 그 다음에 왕따를 할 때 나는 내가 이렇게 대처하겠다라고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할 수 있거나 또는 주위 사람들이 그걸 인정을 해준다면 더 이상 그게 왕따 상황이 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또 더 재미있는 거는 한국 사회에서나 문화에서는 자기가 왕따가 된다는 것을 스스로 감추기 위해서 상황이나 폭력적인 상황에 스스로 인정하고 맞춰 들어가요. 그거는 스스로 왕따를 허용하는 거죠. 보통 우리 사회에서 갑질 논란이 된다든지 가벌 논란이 되는 것은 마치 이 어린 시절의 왕따를 사회적이나 조직적인 측면에서 스스로 허용하는 뜻이 되니까 사실은 나중에는 보면 왕따를 마치 스스로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이걸 당할 만하다 이렇게 인정하게 되는 거죠.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황상민 교수였습니다.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 아침 댓글로 보는 뉴스.
댓글로 보는 뉴스 오늘 다시 돌아오신 분이죠. YTN 플러스 최영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잘 쉬셨습니까? 네. 예, 어제 팀장님이 대신 해주셨어요. 네. 예, 팀장님께 고맙다고 꼭 말씀 전하시고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어떤 뉴스부터 알아볼까요? 네, 서울시가 내년부터 아르바이트생이나 취업준비생 등 3,000명에게 청년수당을 월 50만 원씩 지급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누리꾼들 반응이 뜨겁습니다. 예. 내년부터 정기소득이 없는 미취업자나 졸업 예정자 가운데 중위소득 60% 이하인 만 19세부터 29세의 청년 3,000명이 그 대상입니다. 예. 최장 6개월간이요. 월 평균 50만 원을 청년 활동비 지원을 하는 건데 예. 사회 진입에 실패한 청년들에게 디딤돌이 되도록 하겠다 이런 취지라고 밝혔지만 포퓰리즘 정책이다 이런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또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근본 대책은 아니다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요. 누리꾼들은 좋은 취지인데 취업 의지를 오히려 낮출까 봐 걱정되기도 한다. 취업도 안 되고 청년수당 대상도 안 되면 이건 박탈감이 2배가 아니냐. 또 형평성을 잘 고려해서 선순환되길 바라며 또 정말 취업이 안 되는 그런 힘든 청년들에게 지원됐으면 합니다. 이런 반응이네요. 성남시에서도 비슷한 거를 하려고 그랬다가 지금 보건복지부의 반대에 부딪혀서 제대로 못하고 있고요. 근데 네. 서울시는 지금 자신이 조례를 만들면 된다라는 입장인데 어떻게 될지는 지켜보고 그 효과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진짜 도움이 되는 방식이기를 바라는데요. 과연 진짜 도움이 될지도 지켜봐야겠죠. 자, 다음 뉴스 알아봅시다. 네, 뉴질랜드 국회에서 야당 의원이요. 한국 출신 멜리사 리 의원에게 뉴질랜드가 싫으면 한국으로 돌아가라 이런 말을 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 뉴질랜드 언론에 따르면 3일 국회 토론에서 집권 국민당 소속 리 의원이 뉴질랜드의 상점 영업시간 제한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이런 말을 하자 야당의 론 마크 의원이 이처럼 공격적 발언을 내뱉은 겁니다. 마크 의원은 한국의 공휴일을 봅시다. 한국의 설날에 한국인들 일합니까? 독립기념일에도 일 안 합니다. 이러면서 뉴질랜드가 싫으면 한국으로 돌아가세요. 이런 말을 덧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비하이고 인종차별에 해당한다 이런 비난도 나왔는데 마크 의원은 자신의 발언이 열띤 토론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절대 인종차별적인 것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누리꾼들은 발언의 취지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무슨 정책을 논의하냐. 국회 막말은 뉴질랜드도 예외가 아닌가 봅니다. 좀 더 나은 인권의식의 확립이 필요해 보이네요. 이런 지적이네요. 제가 볼 때 이거는 인종차별일 뿐만이 아니고 이거는 사실은 어떤 국가 비하에도 해당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볼 때는 공식적인 어떤 이 의원의 사과 같은 것들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반가운 거는 있죠. 아, 우리만 막말하는 거 아니구나 정치권에서. 예. 막말은 똑같나 봅니다. 이 다음 뉴스 알아보죠. 네, 서울대 총학생회장으로 단독 출마한 후보자 김보미 씨가요. 선거 운동 과정에서 커밍아웃을 해서 주목받고 있는데 네. 김 씨는 내가 나로 존재할 수 있는 공간, 모두의 삶이 그 자체로 아름답다고 인정되는 사회를 바란다면서 레즈비언이라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또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을 불문하고 힘을 모아 일해 나가는 동료라는 점을 확인하고 싶었다고 말을 했는데요. 이런 저를 시작으로 모든 서울대 학우들이 본인이 속한 공간과 공동체에서 자신의 목소리와 얼굴을 가질 수 있기를 희망한다. 이런 발언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누리꾼들은 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가 됐으면 한다. 개인적으로 동성애를 이해할 수는 없지만 아직까지는 우리 사회에서 이런 선택에 대한 무거운 책임은 스스로가 져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예. 또 다 떠나서 사회에 대한 바른 생각과 대학생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회장이 되길 바랍니다. 이런 당부도 남겼네요. 예. 이 동성애냐 아니냐 이런 걸 떠나가지고 네. 우리 사회에서의 다양성 문제 아까 얘기하셨는데 다름을 같음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또 우리의 어떤 좀 안 좋은 습성이 아닌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다른 걸 다른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데 우린 꼭 같은 걸로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플러스 최영아 기자였습니다. 신율의 출발새 아침 2부 순서는 여기서 줄이고요. 전 8시 1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